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와 동양미래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수행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3유형 후진학 선도형 사업 성과 확산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강희명 교수입니다. 본 포럼은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한양여자대학교 비전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지금부터 성과 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한양여자대학교 나세리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나세리입니다. 먼저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에서 개최하는 전문대학 혁신 3유형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보다는 이제 평생 직업이 화두로 떠오르며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불안정과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의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자문할 때입니다. 우리 한양여자대학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3유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동양미래대학교와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인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4개의 프로그램 50개의 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에 축적된 직업교육 역량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고도의 실무중심 직업훈련의 노하우를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3유형 사업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도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주민과 산업을 이어주는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대학은 이제 학령기 중심 교육을 넘어서 평생직업교육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추적 역할을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품고 세계를 여는 대학이라는 한양여자대학교의 비전에 따라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가 평생 직업교육의 허브 기관으로 든든히 서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성과 확산 포럼에서 강연해 주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사무국장님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 한광식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이루어내신 김경식 사업단장님과 동양미래대학 이영화 협력대학 사업단장님 이하 모든 실무진의 노고에 치아드리며 다시 한번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의 전문대학 혁신 3유형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양여자대학교 김경식 산학협력처 단장님과 동양미래대학교 이영화 산학협력처 단장님께서 각각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와 동양미래대학교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3유형 후진학 사업단장 김경식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의 혁신지원 3유형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성과 확산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김종석 국장님,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의 한광식 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고비마다 항상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동양미래대학교의 이영화 단장님과 김남은 부단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은 지역과 산업의 수요 분석에 기반한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평생 직업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은 학령기 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를 점검하여 평생 직업 교육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는 지난 2년간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와 성인학습자 친화형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토대로 성인학습자의 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평생 직업교육 진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미래대학교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장 이영환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의 주관대학인 한양여대 이렇게 성대하게 성과학상 포럼 개최를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같이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문대학에 있어서 또 다른 학교인 링크 3.0이라는 갈등의 길 때문에 제가 도대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서 줌으로나마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공유와 협력, 상생,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국가적 아젠다로서 지금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2년 동안 저희 한양여대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협력대학으로 참가한 것은 정말로 공유와 협력,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 아젠다를 훌륭히 잘 이렇게 수행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동양미래대는 인프라나 경험이 솔직히 거의 전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온 전통 명문 한양여대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렇게 잘 이끌게 된 것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업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나 한양여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과정 개설률하고 이수율 모두 이제 100% 이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자립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말 평생교육의 협력의 중요성을 잘 지도해 주시는 우리 한양여대 이우성 전 사업단장님하고 특별하게 현 김경식 사업단장님, 기타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만약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처 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양여자대학교 김경식 산학협력 처 단장께서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사업 성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경식입니다. 예, 오늘 한양여자대학교와 동양미래대학교의 컨소시엄으로 지난 2년간 운영했던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의 성과를 유튜브 라이브 송출 방식으로 보고하게 되어서 사뭇 떨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해드리고 나서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이 구축한 기반, 그리고 그 기반을 토대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과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간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학이 좀 풀어야 할 과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과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 및 지역의 수요 분석과 양교의 내부 분석을 기반으로 지능 정보 및 사회적 포용 사회에 대응한
생애 기반 혁신 인재 양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성인 학습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역량 향상에 지원해서 사회적 가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의 기여까지 총 4개의 사업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달성을 위해 후학습 친화형 교육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 민관산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 반영 평생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3대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요, 2021년까지로 저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사업기간이 초유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수행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총 예산은 19억 3,15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 개요에서 추진 체계입니다. 사업은 주관대학인 저희 한양여자대학교의 나세리 총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나 사업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관대학 산학협력단장인 제가 사업단장을 겸직을 하면서 사업을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가 있으며 사업의 운영,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 학습자의 경력 지원, 그리고 지역 연계 홍보 및 성과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고요.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서 사업의 적절성 및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차 년도에 교육과정 이수율과 경력개발 지원 지수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학습자 모집 등에 상당한 좀 어려움을 보이고요. 폐강하는 프로그램이 좀 나오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미처 구축되기 전에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후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교육을 위한 시설 등 직관적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었는가, 지역과의 협력은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인 학습자들의 접근성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3개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이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령기 학습자와 달리 성인 학습자는 정말 다양한 그리고 개인화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 동기와 수요를 조사하고 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자 상담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 접점을 늘려가는 이런 그 교육 플랫폼의 운영과 다양한 SNS의 활용은 학습자의 상담 지원과 원격 강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직업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총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통교육은 사회적 포용가치 기본과정 외에도 2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학습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2 대학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소셜벤처 워밍업 과정의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마을활동가, 경력 보유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탈 패션 디자이너 양성, 돌봄 복지 서비스 전문가 양성, 그리고 4차 산업 ICT 현장 실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관련 분야의 재직자와 취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직무 역량의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운영했었던 몇 가지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벤처 창업 인큐베이터
과정입니다. 청년 및 마을 활동가와 경력 보유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K무크와 연계해서 전체 학과에서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과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 30명이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율 110%를 달성을 했고 만족도도 5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산업기사 과정입니다. 구직자나 재직자, 이전직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서울직업교육 거점센터와 산학디자인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학습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등 방과 후 돌봄교사 과정입니다. 유아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 사업 성과 보고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운영하며 느꼈던 몇 가지를 공유하며 결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직업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와 저희 한양여자대학교는 궁극적으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평생교육은 직업교육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저희 예전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교육은 지역의 일자리와도 맞물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양여자대학교 비전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성과 확산 포럼은 원격으로 강연자를 모시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문대학 평생 직업교육 정책성 확보라는 주제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 한광식 원장님께서 원격으로 주제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문대학 평생 직업교육 파트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이 지금 평생 직업교육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초지방정부랑 전문대학의 역할, 어떻게 보면 한양여대하고 이제 성동구의 역할,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냐. 그래서 그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가하는 RIS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4개 광역이 이루어져 있고 올해 2개가 있는데 6개가 돼 있는데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다라고 하기 어렵죠. 전문대학하고 기초지방정부의 상생 발전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기초지방정부가 잘하는 거, 또 우리 대학이 잘하는 게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초지방정부는 지금 방대한 일들을 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들을 갖고 있죠. 그 안에서 그 예산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양여대 또는 우리 전문대학, 대학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잘 해결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상생막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초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거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전문대학은 고급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학교가 지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장점과 전문대학의 장점이죠. 대학 지자체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대학 차원의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의 플랫폼 역할을 전문대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지역 코디네이터입니다. 지역사회 전문대학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서 대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대학 따로 기초지자체 따로라는 것보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양여대가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파트가 대단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주연해요. RIS에서 적용이 됐는데 우리 LIS도 똑같은 체제에서 이제 갔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전까지 이제 상당수는 탑다운식의 역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텀업 방식이 잘 돌아간다면 선순환 체제 구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큰 구조 중에 하나가 전문대학 기초지자체 간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한 장의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에서 지금 그 교육부에서 정의한, 전문대 지원과에서 정의한 게 전문대학 기초지자체 연계를 토대로 지역 특화 분야 중심으로 학과 개편, 평생 직업교육 강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전문대학은 우리 한양여대로 볼 수 있고요. 기초지자체는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 성동구, 연계를 토대로 지역 특화 분야가 뭐냐, 이 부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구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양여대가 학과 또 평생 직업교육의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요구하는 게 지역 착근형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 활성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평생 교육 체계를 만들어내는 기초지자체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 부분, 그래서 직업교육, 직업기술, 진로 및 경력개발, 순환교육, 전직 전환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틀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이 이제 핵심적이고요. 그럼 대학하고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강조된 것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한 장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갖고 있는 대학이 보는 지자체, 그다음에 지자체가 바라는 대학의 차이가 있다. 이 한 장을 잘 살펴보시면요, 입장이 다른. 교수는 연구 중심인데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이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면서 차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에서의 문제에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것은 대학이 이전까지 강조되어 왔던 것을 지역사회로 옮기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성동구의 1년 예산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통 대학에서 전체 예산의 5%에서 7% 정도는 갖고 올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그 기초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전문대학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전문대학에는 다 우리 대학에는 산학협력단이 있죠. 그 산학협력단의 기능들이 잘 돌아오야 되는데 의외로 기초지자체에 가보면 대학하고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데 학교에 오는 것들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대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역할들을 대단히 친화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학의 학과 있는 부분과 성동구에 서로 유사한 학과들을 서로 묶어준다고 하면 그 학과들은 성동구에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교수가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의 이제 적극적인 그 기초지방정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초지방정부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사업도 이제 많고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갖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사업에 꼭 따야 된다 그러면 또 전문가 집단 쪽에 용역을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간의 역할이 대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연관 체계를 만들어내고 전문대학에서 갖추지 못한 부분은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갖고 그 안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모든 전문가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초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상당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에 우리가 본다면 뭐 서울연구원, 그 다음에 관련된 거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충분히 성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초지방정부하고 전문대학의 이제 발전 방안으로 이제 본다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상당수 대기업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교육부에서 나온 거죠. 지자체, 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지역 혁신 플랫폼을 갖고 운영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광역의 체계를 기초 체계에서 필요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LIS의 기본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초지방정부와 전문대학의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한양여대가 좀 더 지역 안에서의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그 안에서의 성동구, 서울특별시, 정부에서 원하는 체계들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각각의 역할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직업교육 과제라는 주제로 김종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께서 주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입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직업 및 고용 연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부캐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 부캐의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부캐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세컨드 잡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부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장수 시대에 경제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창업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투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 부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요구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경력을 재전환하거나 바꿔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첩첩산중의 겹봉우리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요즘 느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한 35살쯤 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제철업계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개인사로 인해서 3년 정도 경력을 단절한 여성이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직장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을 원하지 않더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다른 직장에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은 개인 사무실에 격리 일을 하면서 자기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MKYU라는 유튜브 대학에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많은 교육들을 스스로 듣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62세의 나이신데 이분은 전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이 대기업 임원은 현재 중소기업의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가장 고민거리는 자신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입니다. 근데 이 여가 시간에 예전 같으면 뭐 등산을 다니거나 이 정도만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러지만 그 나머지의 생활,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는 많이 일과 삶이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나머지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음의 경력을 위해서 또는 그 많은 시간들을 재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지만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를 하고 있는 고용 관련한 곳에 갈 수는 있지만 이들의 요구하고는 잘 맞지 않은 겁니다. 현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를 좀 보면 서울시 자치구만 해도 평생교육에서 여러 영역, 6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문화예술 영역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여러 평생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교육은 그럼 이들에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2020년도에 자료조사를 해보니 대학평생교육원에서는 79%가 학력보완,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것이 주더라. 그리고 여기에 직업능력 향상 교육은 거의 8%에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학평생교육원에 가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에 관련 정책입니다. 고용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기술교육원 또는 인력상담센터 또는 50플러스라는 기관, 노인복지관까지 여러 정책들과 그 정책에 관련한 기관들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시민과 또 관계 담당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일자리에 관련한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 지원과라든가 이런 곳에 갔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를 과제를 3가지를 얘기한다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생의 단계별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설계 전 과정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취업은 딱
취업은 20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상담 또한 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어린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평생 직업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력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 경력 상담과 함께 이분들이 참여했던 교육 이력 혹은 경력들을 분석해서 진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주 작았던 부업의 일거리라도 또는 1시간, 2시간의 일이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회적 트렌드가 혹은 이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까지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가와 취업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요구들, 아주 그 수많은 요구들을 조금 더 세그먼트해서 그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평생 직업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세그먼트된 다양한 교육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현재 삼성에서는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까지 연계되어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이거는 바로 아마도 정확하게 산업체의 요구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 그러면 이제 평생 직업교육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에 학습형 일자리라는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연구에는 생애 취업형이라든가 자활학습형, 실천 공익형, 지식 창업형, 시민 지식형, 학습 시장형이라는 유형으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학습이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고용 중심의 교육무용과 교육훈련 중심의 교육무용을 진행해왔다면 어찌 보면 이제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나서 제3섹터 중심 모형으로서 지역의 요구와 또 대학의 역량과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첫발을 떼는 것이 아마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자리가 아마도 지역과 또 전문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생교육 현장의 요구도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교육과 복지, 고용,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주제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와 동양미래대학교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전문대학 혁신 지원 3류형 후진학 산도형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수도권 평생 직업교육의 진행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센터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평생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거점센터 활성화를 주제로 짧은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식 단장님께서 한양여자대학교의 서울직업거점센터 현황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교육비 재정 지원 사업에 힘입어서 서울직업교육거점센터를 20년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2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미래대학교에서도 이제 같은 아마 센터가 있을 텐데요. 저희 한양여대의 현황만을 말씀드리면은
1센터, 1사무실, 3개 강의실, 그리고 이게 2개 스튜디오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그 학교 시설을 함께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동양미래대학 저희 협력대학으로 참여가 돼 있고요. 전체 연간 10억에서 저희가 30% 3억 원으로 유지를 했고, 저희는 그 거점센터가 지금 학교 조직으로까지, 그러니까 총장 직속으로는 못 들어갔고요. 지금 산단에서 산단 센터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대학을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 친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왜 가야 하지? 대학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됐을 때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민들은 대학에 갈 이유가 없으면 가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정도 해서 교육 과정이 있어서 내가 들어갈 정도만 되어야 대학에 가서 등록하고 뭔가를 듣고 그리고 대학을 다닐 텐데, 그렇게 해서는 대학이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대학을 전면적으로 좀 오픈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스터디 방을 좀 오픈해 준다든가, 또는 대학 내에 시민들이 늘 초대하는 구조로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대학의 운영 부분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 어떤 소리나 시민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들, 이런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각이 대학이 운영되는 구조 안에서 시민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학은 이미 대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다른 행정적인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또 하나의 과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사정은 잘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서나 혹은 인력들이 생겨야 그 인력이 시민을 만나고 또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의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들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전문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관념과 일맥도 상통하는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요구를 저희가 듣고 경청하고 이를 또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좀 플랫폼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하 단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프롬프트 아까 주신 거에 대한 답변 이전에 김종석 국장님이 또 이 대학에 대해서 조그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부로구에서 같이 관내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캠타운 사업에서 실은 요구하는 게 서울시고, 요구하고 부로구고, 요구하고 하다못해 이 동네에 있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운영회장들도 왜 대학의 문호를 열지 않느냐, 같이 협업을 실은 조금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캠타운 사업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나 아니면 옆에 도로, 가로정비 같은 것도 실을 해서 대학이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한양여대는 저희 학교도 더 잘할 거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자, 이제 평생직업교육으로 와서 제가 보기에는 조직에 제가 속힌 조직, 동양미래대학 예를 들어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학은 2019년에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줬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요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걸 요구해서 듣는데 실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건 그거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아까 뭐 김종석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또 여기는 완전히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이윤 추구 목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학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등록금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다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윤 추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솔직히 지자체 혹은 이제 정부의 많은 재정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저희가 그나마 이제 대응 투자라는 걸 해서 이루어지고 어쨌든 이런 것이 빨리 자립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소멸하지 않게 이렇게 자립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지방정부나 국가정부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평생교육 혹은 평생 직업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두 분 얘기 들어보고 알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 동양미래대학은 조금 더 그쪽에 조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더 크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상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 있는 말씀이신데요. 직무 중심의 직업 교육을 하고 계신데 조금 영역을 넓혀가시고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경식 단장님 이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상당 부분을 우리 이영호 단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김종선 부처님께서 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한번 캠퍼스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산업체분들 또 이제 지역분들하고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다 좋은데, 대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오픈할 수 있고, 뭘 개방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못해 밤에 그러면 시설을 공용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도 현실적으로, 이게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여대이다 보니까 학교의 개방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이제 학교 밖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공간도 약간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좀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영하 단장님께서도 이제 대학의 재정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의 수익 구조는 딱 묶여 있는데 지출 구조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벌써 한 10년 넘게 넘어왔습니다. 늘 하다 보면 아쉬웠던 점이 뭔가 이미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그 결정된 부분에서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야지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특히 이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기획을 할 때, 저희 전문대학에도 문호를 좀 개방을 해주셔서,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한 원장님이 늘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광식 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동향 중심으로 그냥 도입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3유형 사업, 우리 후진학 선도 육성 사업은 이제 일몰이 되고요. 연장이나 새로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데가 관심이 있는데, 이러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전국에 전문대학이 133개가 있는데 이번 30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15억씩, 그래서 국비 405, 지방비
10%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방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한양여대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지방비가 확보돼야 되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평생 직업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이라는 말을 확장해서 쓰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의 6개 영역에 직업교육이 들어갑니다. 동양미래대학은 별도로 평생교육원은 없지만 하여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또 그 기초지자체도 평생학습도시가 있죠. 거기랑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하나의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하고 또 이렇게 보면 글로벌 평생학습 운영이 선정돼 갖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쪽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대학이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초중고하고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관계가 너무 미진하다. 이건 교육청이죠. 초중고가요. 그러니까 중고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우리 한양여대 또는 동양미래대학 이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25개구로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 밑에 지원교육청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성동구 있죠.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초광역에서의 연계고리를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산업육성 파트죠. 그럼 산업육성에 성동구나 우리 구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산업이 어떤 거가 있냐, 이거 파악돼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 해왔던 것들을 지자체랑 묶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기초지자체, 어머니를 대학으로 해갖고 그 대학의 중심이 기초지자체의 혁신 역량들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계 주계에 있는데 약간의 교육부하고 이제 조율의 단계가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25개 대학에서 46개 컨소시엄들이 이제 이 사업하고 좀 성격이 다른 측면으로 정의됐다. 그래서 연장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연장선이 아닌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라이프 사업, 대학 평생교육 체제구축 사업이 지금 전문대 7개, 일반 대학 23개가 30개가 있죠. 이거는 2023년에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8억 정도가 진행돼서 4년간 3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축으로 일어났던 후진학 선도, 라이프 사업이 지금 후진학 선도는 이번 450억을 확보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로 확대되는 거고, 기존의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구축 라이프도 확장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가 진행이 잘 돼야지 라이프 사업도 확대되고요. 앞으로의 동향은 철저히 대학 따로 기초지자체 따로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모든 사업이 다 편입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안고 그 지역 안에서의 서비스 기능, 지역 안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지역 안에서의 사회봉사, 지역 안에서의 산업 육성, 이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거가 우리 동양미래대학이나 한양여대가 가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과 또 이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행정자치제와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틀 안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주셔서 약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지자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저희가 대학의 플랫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원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그 대학 지자체가 이미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철저히 밀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됐던 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대학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거를 최종 보고서가 교육 파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진행돼야 될 게 기초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아까
4개 파트의 사업을 파악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게 평생학습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목표 공시제,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지정을 해갖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건 고용노동부죠. 성동구가 1년마다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 목표 공시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지원과에 가보면 지금 2022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고용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전체 사업에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가 추진하고자 있는 지역 특화 산업을 어떤 것을 알고 있냐. 여기 뭐 섬유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여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예산도 많고 하는 게 많지만 지방에서는 고급 인력들이 없어갖고 전문가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 대학이 그런 파트들을 이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사업을 파악하는 거가 일일이 발품 파고 가는 게 아니라 디테일 기반이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나 각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해서 그 정리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학 차원에서는 경쟁력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까지 같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선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해야 될 일만 말씀드려서 두 대학에서 서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영역에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지역의 지자체에서 학습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지역의 평생교육사를 선발해서 그 평생교육사가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는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다가 또 가고 일을 하고 하다가 가기 때문에 한 사업을 열정적으로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사는 들어가면 나는 이 지역을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대학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다면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평생교육원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동양미래대학처럼 우리 단장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교수진들이라든가 인력들이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이 일을 하라고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인력들을 좀 더 추가되던지 해야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조금 더 또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파트너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일을 해줄 게가 아니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논리가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했을 때 지역에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일, 그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 굉장히 무겁고 또 저희 딱딱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마지막에 파트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제와 또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하나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통된 어떤 문제와 또 저희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또 전문가 위원님들, 토론 패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토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고견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전문대학 혁신 지원 3유형 후진학 선도용 사업 성과 확산 프롬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